태블릿이라는 말을 최초로 탄생시키고 당시 아이폰의 작은 크기에 답답함을 느낀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갤럭시 노트 시리즈. 당시 대화면에 대한 니즈를 재빨리 알아차린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갤럭시 S 시리즈와 더불어 삼성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 잡았죠. 2019년 8월 23일 드디어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노트 10 시리즈는 최초로 일반 버전과 플러스 버전을 나눠서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 노트 10의 스펙과 가격의 비대칭 문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커서 저도 당연히 노트 10 플러스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SD 카드를 꼭 추가하고 싶어서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우라 글로우 색상의 256기가의 스토리지 버전을 자급제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이름처럼 공책과 메모 기능에 포커스를 잡아 비즈니스적인 면을 강조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2011년 노트 1을 출시한 이후로 때로는 스마트폰의 모습으로, 때로는 공책의 모습으로, 때로는 게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끔은 폭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년 찾아왔는데요. 과연 2019년에 찾아온 노트 10 플러스는 어떠한 모습일지, 어떤 사용감을 저에게 선사했고, 제가 노트 10을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신기능들이 정말 실용적인지, 전작의 노트 시리즈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노트 10 플러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갤럭시 노트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델 중 하나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영상 시청을 하거나 게임, 그리고 웹서핑 등등만 본다면 오버 스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구사하는데요.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 일단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전면의 대부분을 화면으로 채워넣은 6.8인치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의 힘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아이폰 8 플러스를 쓰다가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하다 보니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해상도를 FHD로 설정을 해두고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했는데요. 화질이라던가 선명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대부분의 게임을 높은 옵션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 게임이 뚝뚝 끊겨 보이는 프레임 드랍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게임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 게임을 잘한다와 같은 뜻은 아니지만요. 이런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엑시노스 9825의 AP, 12기가의 램, 그리고 UFS 3.0 등등의 지원으로 기존에도 강력했던 퍼포먼스 성능을 더욱 끌어올린 노트 10 플러스의 막강한 하드웨어 스펙 때문이겠죠. 다만 1년, 2년 사용하면서 생기는 안드로이드 특유의 버벅임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용을 하고 약 5일 정도까지는 발열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배터리 학습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극초반에는 발열이 꽤나 있는 편이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충전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발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혹시 구매하시고 발열을 느끼시는 분들은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돼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열이 지속된다 싶으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 문의해 보셔야 되겠죠. 저는 여태껏 아이폰을 주로 사용했는데 아이폰에 대한 아주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전기인데요. 애플은 매년 아이폰을 출시할 때마다 5W 충전기를 넣어준 것으로 유명하죠. 아이폰 XS 맥스는 가장 큰 스토리지로 구매했을 때 가격이 200만원 돈 하는 스마트폰인데요. 여전히 5W 충전기를 넣어주는 바람에 팬들에게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노트 10의 충전기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25W 충전기를 기본으로 주고 플러스 모델의 경우 45W 충전까지 가능한데요. 배터리를 0%로 만들어 놓고 완충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5W 충전기로 충전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30분 충전 시 약 70%만큼 충전이 되었고 100%가 충전되기까지는 1시간 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속도죠. 그래서 충전을 깜빡하고 잠든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기 전에 잠깐만 충전을 해두기만 해도 출근이나 등교를 하기 직전에 충전 상태를 확인하면 아주 준수하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잠깐 충전을 해도 배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45W 충전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현재 45W 충전기를 구하지 못해 직접적으로 별도의 실험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25W 충전에 비해
완충 시간이 아주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렇다면 그렇게까지 극적인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저 정도의 차이라면 굳이 45W의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5W 충전기도 충분히 좋기 때문이죠. 이번 갤럭시 노트 10에서 지원하는 슈퍼 스테디캠은 강력한 손떨방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8 플러스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노트 10으로 찍은 영상이 떨림도 훨씬 적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소 역동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슈퍼 스테디캠 기능에 닌자 스텝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짐벌로 촬영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FHD 해상도로 촬영을 해야 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4K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풀 HD 화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같은 풀 HD 해상도의 동영상인데도 스마트폰 카메라와 DSLR, 미러리스의 퀄리티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니까요. 3D 스캐닝은 노트 10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 중 가장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식도 정말 잘했고요. 실물과 스캔이 된 결과물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겉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정말 훌륭했고요.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훌륭해서 그냥 신기해하고 말기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3D 스캐닝 기능을 이용해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성능이었는데요. 사진으로 아웃포커싱을 낼 때는 피사체와 배경을 생각보다 잘 분리해 주었고 자신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아주 이쁘게 사진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로 블러 처리를 하는 거여서 피사체의 배경이 분리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피사체의 포커스를 날려버린다거나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리를 너무 잘해 주었고 블러 처리된 배경도 만족스럽게 이쁘게 배경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특별히 많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밥집이나 카페에서 가볍게 손가락만 눌러서 찍은 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싸되고 싶다 그러면 업로드를 바로바로 올려도 아주 괜찮은 퀄리티의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동영상에서의 라이브 포커스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배경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것들은 마음에 들었지만 이게 뒷배경이 흐려지는 데 있어서 DSLR이나 미러리스로 하는 것처럼 이쁘게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다기보다는 약간 사회, 시사 프로그램의 영상을 찍을 때 사생활 보호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퀄리티로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전체적인 노트 10 플러스의 카메라 성능이나 기능들에 대해서는 노트 10 플러스의 카메라를 테스트하는 메인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S펜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상징으로 불려지죠. 사실 이 S펜이 없으면 갤럭시 S 시리즈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노트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삼성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S펜에도 점점 많은 기능들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S펜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을까요? 마술봉, 이번 노트 10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노트 10에서 추가된 제스처 기능 때문인데 노트 10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S펜만 손에 쥐고 있으면 제스처를 이용해 노트 10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 때문이었죠. 사진을 찍을 때 펜을 돌려서 줌을 당기거나 양옆으로 조정해 카메라 모드를 바꿀 수도 있었고 상하로 조정해서 전후면 카메라 조정도 바꿀 수 있었고요. 기존 삼성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 어플에서도 이런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카메라 어플이 에어 액션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에어 액션 기능을 이용해서 볼륨 조절을 하거나 다음 영상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게 편했던 게 지금까지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볼륨 조절을 한다던가 다음 영상으로 넘긴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잡고 물리적으로 컨트롤을 한 뒤에 다시 거치를 시켜야 했었는데 노트 10의 제스처 기능이 가능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S펜으로 전부 조정이 가능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TV를 볼 때 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처럼 S펜을 리모컨화 시킬 수 있어 영상을 볼 때 꽤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갤러리나 파워포인트를 옆으로 넘기는 것들도 가능해서 영업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설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앱에 에어 액션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변경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트 시리즈는 컨텐츠 소비, 여가 소비보다는 업무 생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품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시리즈의 광고들을 보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다소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는 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노트의 기능들이 단순히 신기한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기능들이 정말 실용적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손이 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새우깡처럼요. 이번 노트 10에서는 S펜으로 손글씨를 쓰고 그걸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글, 영어, 숫자 정도는 정말 심각한 악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글씨를 잘 읽어내주고 텍스트로 옮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을 꺼진 화면에서의 메모 기능과 같이 이용했는데, 영상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번뜩이거나 할 때 펜을 바로 꺼내서 메모를 그때그때 해두었다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워드 파일로 넘겨 대본을 쓰거나 영상 클립을 찍을 때 아이디어를 까먹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보다는 급박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S펜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메모를 하고 이제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워드 파일로 공유를 한다거나 사무실로 돌아와서 덱스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 변환 기능을 꺼진 화면에서 메모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텍스트 변환 및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꺼진 화면에서 메모를 하고 삼성 노트로 들어가서 텍스트 변환 및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들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덱스가 괜찮았습니다. 일반 PC 이외에도 맥북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편했던 건 기존과 다르게 덱스를 창모드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직접 마우스로 끌어서 옮기는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직관적이니까요. 근데 이게 덱스를 창모드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기능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요. 폴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덱스 모드는 아이콘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보다 직관적이고 필요한 사진, 영상, 그리고 오피스 문서 등등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덱스에서 PC로 문서 파일을 보낸다던가 반대로 PC에서 PPT 작업을 한 뒤에 덱스로 옮긴 다음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PPT 발표를 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 외에도 문자, 알림, 게임 등등 대부분이 당연히 실행이 가능했고, 덱스에서 삼성 노트를 켜서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것도 알려주었죠. 네, 팀장님. 다만 약간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아이콘이라든가 글씨의 선명함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좀 불편했어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진이 한참 뒤에 뜬다던가 드래그 같은 거를 할 때 파일이 마우스를 쫓아오지 못하는 등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거슬렸어요. 덱스는 분명 스마트하게 되라고 주는 기능인데 이런 느린 반응 속도라든가 버벅임을 겪고 나면 전혀 스마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를 않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USB 연결인데요. 일단 갤럭시 노트 10 구성품에는 C2C 케이블만 존재하는데 아직 간혹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A타입의 USB 단자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PC나 노트북에 C타입 단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USB 허브나 A타입과 C타입이 같이 달려있는 USB 케이블을 구매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통신사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5G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찾아보면 노트 10 플러스를 1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곳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약속했던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 예약 취소가 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자급제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LTE 요금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상태는 완벽한 5G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4.5G라고 생각합니다. LTE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서운했고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3.5파이 단자 삭제인데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애플에 비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 노트 10에서만 그렇고 이후에 나올 모델들은 다시 넣어준다면 뭐 그나마 좋겠지만 현재 뭐 상황이나 뭐 삼성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제는 3.5파이 단자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와의 연동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게 되겠지만 현재 윈도우와의 연동은 많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 뭐 전화, 알림, 뭐 사진, 뭐 이 정도의 연동이 가능한데 윈도우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주고받는 뭐 그런 기능들은 뭐 수월하지만 문자 삭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라던가 사진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찍은 25장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연동이라고 하기엔 이것저것 뭐 제약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선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윈도우와 연결하기 기능이 노트 10 시리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S10이나 뭐 노트 9 같은 구형 모델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아예 똑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노트 10은 이런 식으로 상단 바를 내리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와 연결하기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지만 구형 모델들은 어플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즉 윈도우와 연결하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 10 시리즈를 구매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구형 모델도 가능하거든요. 삼성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답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AP 칩셋 성능의 향상, UFS 3.0의 도입, 그리고 12기가 램을 도입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성능은 뭐 가히 최고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윈도우나 맥에서도 덱스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나 추가된 S펜 기능과 카메라 기능, 45W까지 가능한 엄청나게 빠른 고속 충전 등등 기능과 성능을 골고루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펀치홀이나 잠금 버튼이 기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진 부분, 그리고 지문 인식을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버린 온스크린 지문 인식 등등 기존의 노트와는 많이 달라진 점들도 있었고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건 업무 생산성을 의식해서 만든 뭐 기능들이라던가 S펜에 뭐 추가된 기능들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노트 10에 뭐 추가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S10 시리즈나 뭐 일반 노트 10 혹은 뭐 노트 9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노트 10 플러스의 다소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높아진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이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실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신다면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화브로였습니다.